전산회계 2급 96회 실무시험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은 K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PC에 K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K랩 96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하나 나올 거고요. 수험번호 이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본인의 수험번호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같이 시험을 좀 풀이해보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제공이 됐던 수험번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6회 수험번호가 22111112이고요. 이름은 저는 김정은이니까 김정은으로 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한다라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본인의 수험번호, 본인의 이름, 본인의 문제 유형, A형인지 B형인지 본인이 받은 시험지의 A형, B형 여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진행할 거는 A형이니까 A형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감독관 확인 번호는 3754번입니다. 자, 3754번 해서 로그인을 하면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이런 K랩 전생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전표 입력은 일단 일반 전표 입력으로 나와 있고 이 한 화면에서 모든 것들을 조회하고 입력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1번. 자, 큰손 상사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인데요. 단기 회계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큰손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라고 해서 자, 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문제는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꼭 좀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실제로 보셔도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사업자 등록증과 실제 자, 우리 전산에 있는 사업자 등록, 자, 회사 등록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들을 자, 입력을 다시 하고 정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6점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난이도 하의 문제고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좀 정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보니까 일반과세자고요. 일반과세자고요. 번호가 13047505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번호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3047505055라는 번호를 입력을 하고 자, 일반과세는 맞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상호는 큰손 상사 맞고요.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도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표자명이 김종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도진 수정을 하고 자, 나머지는 계엄연월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틀린 부분이 없는데 자, 마지막에 보니까 부천 세무서장이라고 관할 세무서가 부천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관악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부천으로 여기서 부천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0 부천인 관할 세무서를 부천 세무서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지금 수정사항 크게 3가지 나왔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를 하고 그 수정하는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닫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료 입력, 계정 과목 관련된 자료 입력하는 문제도 거의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정답률은 좀 높은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큰손 상사의 여비교통비와 관련해서 다음 저교를 등록하시오. 우리가 저교가 나오면 등록해야 되는 게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것들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에 현금 저교의 6번과 7번을 수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비교통비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812 여비교통비 나와 있고요. 자, 여기 현금 저교 부분에
지금 5번까지만 나와 있는데 6번 거제도 판매 관련 출장비 추가를 하고요. 7번 분당 판매 관련 출장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에 판매 관련 출장비. 자, 이렇게 해서 6번과 7번 적유를 등록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큰손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도 전산회계 2급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우리 여기 화면에서 전기분 재무제표 박스로 들어가면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서 문제에서 제시된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바드럼 계정 과목인데요. 자, 바드럼 계정 과목을 열어보면 믿음 컴퓨터 450만원, 소망사무 250만원만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금호상사 200만원이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금호상사를 검색하고요. 자, 금호상사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추가로 해주면 합계 900만원, 합계 900만원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지급금 부분 보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금액 보면 푸른가구와 삼성카드 두 가지 거래처가 있는 게 맞는데 푸른가구에 240만원인데 전산에는 지금 14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차액 100만원의 만큼 차이가 빨간색으로 떠 있네요. 그래서 여기 140만원을 240만원으로 수정을 하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두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3번. 다음은 큰손 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는 우리가 지금 초기 2월 했던 그 메뉴에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지금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현금부터 해서 왼쪽에 자산과 오른쪽에 부채, 자본의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비교를 해보시면 자, 중간에 바드럼 900만 원에 바드럼 대손충당금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드럼의 대손충당금이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누락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여기서 바드럼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아예 바드럼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드럼과 세트인 대손충당금이 바로 아래 그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금액은 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미수금도 있고요. 상품도 있는데 자, 그 아래 차량 운반구가 2,2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이 아니라 1,2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이 아니라 1,200이니까 수정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비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임차보증금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자,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800만 원 쭉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단기차입금을 보니까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건 1,000만 원인데 전산에는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자, 계정별 대차 차액이 이제 뜨지 않고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수정 사항이 있고요. 이러한 전기분 재무상태표 수정 사항 또 누락된 거 추가 입력 사항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메뉴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정정과 추가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총 배점은 24점인데, 이런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보통 6, 8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면서 분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계 문제도 항상 평소에 조금 많이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회계 원칙상 기본적으로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부분은 항상 거래처 코드를 같이 걸어주는 그 부분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 거래처 코드가 걸려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장부 조회할 때 제대로 된 값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것들은 꼭 거래처 코드를 정확하게 같이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씩 분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월 10일 단기 운용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아이콘 발행 주식 100주를 1주당 12,000원에 구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자, 차변, 대변 분개를 일단 해보면 단기 운용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요. 단기매매증권. 자, 100주를 샀는데 주당 12,000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액면가는 지금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100주를 12,000원에 샀으니까 총 우리가 지급한 금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120만 원. 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도 같이 보면요. 자, 일반 전표, 일반 전표. 자, 날짜가 8월 10일이고요. 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금액이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8월 13일 강원기기의 외상매입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소망사무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속어음 250만 원을 배서 양도하였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강원기기의 외상매입금 250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현금이나 어떤 이체를 해서 준 게 아니라 소망사무로부터 받을 돈이 250만 원 어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배서 양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상매입금 자, 부채였는데 이제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250만 원. 자, 대변에는 받으러음 25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하게 될 텐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거래처를 꼭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 외상매입금 250만 원은 거래처가 어디냐면 강원기기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자, 250만 원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자, 소망사무라는 거래처를 꼭 등록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8월 13일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8월 13일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강원기기고요. 강원기기 금액은 250만 원.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는 지금 소망사무로부터 받을 어음이 있죠. 자, 그래서 2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꼭 채권 채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같이 등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6일 판매할 상품을 거래처 한국상사에서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써서 자, 분개를 해보면 상품, 판매할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 차변에 상품 1,500만 원이라고 분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단서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자, 누구한테 외상이냐면 한국상사가 아니라 현대카드한테 갚아야 될 돈이니까 현대카드를 거래처로 걸어두게 됩니다. 자, 현대카드 1,500만 원 이렇게 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일반전표로 해서 같이 작성을 해보면 9월 16일 자, 차변에 상품 금액은 1,500만 원 작성하고요. 대변에 지금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자, 근데 여기서 거래처는 한국 상사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카드에 갚아야 할 돈이니 여기에 이제 현대카드를 검색해서 현대카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9월 16일에 판매할 상품을 매입한 경우에 분개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꼭 현대카드로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상매입금을 계정 과목으로 쓰라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서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월 15일 판매용 컴퓨터 1,0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300만 원을 주식회사 하나컴퓨터에서 구입하였다. 대금 중 판매용 컴퓨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0월 15일에 발생한 회계 처리는 하나의 전표를 이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판매용 컴퓨터가 있고요. 업무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컴퓨터를 매입한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판매용 컴퓨터는 우리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될 거고요. 업무용 컴퓨터는 우리가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적절히 쓸 수 있냐 여부까지 이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자, 상품, 판매용 컴퓨터는 상품으로 1,000만 원. 자,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으로 우리가 계산하니까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으로 30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자, 대변에 이제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판매용 컴퓨터에 대한 거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고요.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좌예금 계정에서 지출이 되니까 당좌예금 계정 과목에 업무용은 1,000만 원. 자, 판매용은 1,000만 원이고요. 업무용은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은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만큼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을 쓸 것이냐 아니면 미지급금을 쓸 것이냐까지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업무용 컴퓨터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없고 미수금과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더라도 여기에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요. 당연히 채권, 채무와 관련된 그 거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미지급인지 거래처를 달아줘야 되겠죠. 자, 주식회사 하나 컴퓨터 거래처를 같이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15일이고요. 10월 15일. 10월 15일에 자, 차변의 상품. 자, 금액은 판매용이 1,000만 원. 그다음 비품, 업무용이 300만 원이고요. 자,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수표는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출이 되죠. 당좌 예금에서 1,000만 원, 나머지 차액은 미지급금이다. 자,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고요. 자, 여기에 거래처. 누구한테 지금 미지급이 있냐면 한국 하나컴퓨터죠. 그래서 여기 하나컴퓨터에서 300만 원 미지급금 이렇게 계정 과목까지 같이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클릭했을 때 같이 파란색으로 4개의 줄이 한꺼번에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된 경우에 하나의 전표로 작성이 된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하나의 전표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비품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상매입금 지급업 계정이 아니라 미지급금 계정을 쓸 수 있느냐, 요 여부를 같이 판단을 해보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제도 난이도 중정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11월 25일 미림전자에 컴퓨터 5대를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 박스에 보니까 거래명세표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손 상사고요. 자, 미림전자한테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자, 미림전자한테 판매를 했는데, 자, 총 500만 원 중에서 계약금은 11월 20일에 우리가 60만 원 받았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잔금은 440만 원인 상태입니다. 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하냐면 외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외상인데 해당 거래는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 큰손 상사의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개를 먼저 해보면, 자, 우리가 미림전자에 컴퓨터라는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이 5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인식하는 분개를 하나 하게 되고요. 자, 차변에는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일단 60만 원은 계약금 받았던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월 20일에 그 계약금 받았던 60만 원은 선수금으로 우리가 처리해놨을 거니까, 자, 이제 선수금은 없애주겠죠. 자, 선수금 60만 원. 자, 근데 채권 채무는 우리가 항상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림전자를 걸어줘야 되고요. 나머지 440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에 거래처 코드는 미림전자로 같이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11월에 분개를 해보면요. 자, 11월 25일. 자, 차변에 선수금 11월 초에 받았던 선수금이 거래처는 미림전자한테 받았던 거고요. 자, 선수금이 60만 원이 있었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외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미림전자 똑같은 거래처에 금액이 440만 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대변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상품, 우리의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매출, 상품, 매출 401번 해서 500만 원 해서 이렇게 대변에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분개는 선수금을 받았던 걸 이제 없애주면서 외상 매출금 440만 원을 계상을 하는 그런 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12월 1일 플러스 화원에서 영업부 사무실에 둘 화분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 63,000원 중에, 자, 63,000원 중에서 33,000원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요. 나머지 3만 원은 카드 결제를 했대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화분 구입에 대한 계정 과목을 이제 소모품비로 하라고 이제 단서까지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소모품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우리가 차변에 인식을 하게 되죠. 자, 차변에 소모품비 금액이 얼마냐면 총 63,000원입니다. 그래서 소모품비 63,000원.
자, 대변에는 일단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냐면 33,000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 3만 원은 카드로 지급했다. 신용카드,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 3만 원 지급했으니까 요게 미지급금 3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두게 됩니다. 자, 이 미지급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냐면 플러스 화원이 아니라 카드사에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농협카드 거래처를 같이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일에 전표를 작성을 해보면요. 자, 12월 1일 차변에 소모품비. 소모품이 아니고요. 소모품비. 품비. 자, 소모품과 소모품비는 다르죠. 소모품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830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요. 금액은 63,000원. 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게 3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카드사에 지급할 미지급금 거래처는 지금 카드사가 농협카드. 자, 농협 치면 농협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농협카드 33,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지급금, 농협카드까지 거래처를 걸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12월 9일 주식회사 부동산 나라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7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전액 약소거금을 발행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77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문제에서도 하나의 전표를 회계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 상의 문제,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일단 난이도 상은 조금 계정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나온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구입한 건물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헷갈리고 조금 정답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해당 계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건물을 7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는 77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자산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인식을 할 때는 기본적인 매입 가격에 매입과 관련된 부대 비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가격이 7천만 원이었지만 취득세 77만 원도 같이 우리가 그 매입 부대 비용으로 해가지고 취득 가격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투자 부동산이라고 인식하는 그 가액이 7천만 원이 아니라 7,077만 원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취득세 77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7천만 원은 약소거금을 발행해서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약소거금을 발행을 했는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부동산 나라에서 우리가 건물을 샀지만 이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급어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는 주식회사 부동산 나라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되고요. 12월 9일에 우리가 분계를 막바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12월 9일. 자, 차변에 투자부동산이란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 금액이 얼마냐면 7,077만 원입니다. 자, 대변의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취득세는 현금으로 냈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77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 어음이기 때문에 자, 미지급 거래처는 부동산 나라
해서 7천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하나의 전표, 세 줄이 하나의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조금 문제가 어려웠던 건 투자 부동산이란 계정 과목으로 인식한다는 것과 약속어음을 발행했어도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급어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에 8번 제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0일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 지원을 위해 현금 500만 원을 한국복지협의회에 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금을 기부했으니까 자, 기부는 우리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고요. 기부금 5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이니까 현금 500만 원. 이렇게 인식하는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전표 분계를 12월에 가서 자, 12월 10일에 이제 분계를 하면요. 차변에 기부금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 현금 500만 원. 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전표 입력 받고요.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총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만 나와 있죠.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 해당 날짜 7월 15일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7월 15일을 조회하니까 이렇게 전표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30만 원은 자, 상품 매입에 따른 게 아니라 상품 매출에 따른 운반비로 판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상품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는데 자, 지금 보니까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이기 때문에 지금 입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상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반비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차변에 상품이 아니라 운반비 지금 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니까 자, 800번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자, 800번대 운반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자 개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325만 원이 있었는데 자,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8월 25일 계정 과목을 한번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조회를 해보면 자, 보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817로 해서 325만 원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회사에 관련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 대표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계정 과목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자, 그래서 차변에 그 세금과 공과 817이 아니라 여기가 인출금 계정 과목을 써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은 7월 15일과 8월 25일 일반 전표를 조회를 하고 그 각각의 내용에 맞는 계정 과목으로 수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메뉴를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6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2021년 7월 1일 1년치 영업부 보증보험료 12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면서 전액 비용 계정인 보험료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론 문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보증보험료의 보험기간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급한 120만 원은 2021년에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에 대한 비용이니까 나머지 6개월치, 즉 120만 원에 12분의 6인 60만 원만큼은 올해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다음 해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전액
보험료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는 60만 원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자, 미리 지급한 60만 원은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 60만 원, 자 대변에는 자, 보험료로 인식했던 60만 원만큼 줄여주는 이런 분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7월 1일에 발생한 요 분계 우리는 7월 1일에 발생했어도 우리가 결산 분계니까 12월 31일에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하지요. 자,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60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험료 영업부기 때문에 보험료는 800번대인 821 보험료를 하게 될 거고요. 자, 6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큰 손상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주가 있습니다. 자, 근데 12월 31일에 보니까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7,000원이래요. 지금 우리는 맨 처음 취득했을 때 5,000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회사는 100주 곱하기 5,000원 해서 50만 원만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12월 31일에 보니까 7,000원으로 공정가치가 올랐네요. 자, 그러면 해당 단기 매매 증권은 50만 원으로 인식이 돼 있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증가를 시켜줘야 되냐면 20만 원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려주는 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이제 50이 아니라 20만 원만큼 더 올려서 70만 원을 만들어줘야 되니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올려주고요.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20만 원. 자, 이렇게 결산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월 31일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자, 여기 905라고 되어 있는 자, 요 계정 과목을 써서 20만 원만큼 올려주는 그런 분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고요. 자, 문제 6번에 3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데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보충법만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그런 분계를 하면 되는데요.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분계를 하면 되는데, 자, 요런 분계를 할 때는 우리가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 여기 메뉴에서 작성을 해주면 우리가 좀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결산 자료 입력, 자, 해서 조회를 하고요.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금액에 대해서 1%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K랩 위에 프로그램 그 메뉴 보시면 F3 전표 추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F8 대손 상각 부분 누르면 우리 현재 앞에서 받으러움이나 외상 매출금 관련돼서 분계한 게 다 반영이 된 기말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손율 1%, 우리 문제와 동일하게 1%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지금 현재 6,873만 원, 그리고 받으러움은 4,1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다. 자, 근데 설정 전, 지금 대손 충당금 1% 설정하기 전에 지금 10만 원과 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추가로 설정돼야 하는 이 금액을 실제 일반 전표에서 그 전표 작성 12월 말일자로 해도 되고요. 자, K랩 프로그램 우리 활용하시면 여기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막바로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에 우리가 분계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우리가 설정할 때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메뉴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일반 전표에서 바로 그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런 대손충당금 설정과 기말재고 설정은 거의 단골 문제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단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278만 원이다. 자, 근데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요 방법으로 우리가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결산 요렇게 할 때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동일하게 가셔가지고 자, 조회를 해보면요. 우리가 아까 했던 자, 대손상각 대손충당금 되어 있던 것도 조회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기말에 상품 재고가 278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상품 매출원가 작성하는 기초 단기 매입 기말 상품 나와 있는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 278만 원을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 결산 결대로 해서 자, 451번 상품 매출 원가로 해서 192만 85만 원. 그리고 결대 대변 해서 상품으로 해서 1억 9,285만 원, 1억 9,28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하던가 아니면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결산 자료 입력에서 결산 전표 반영하는 게 조금 숙달이 되면 조금 편리하시니까 그 방법도 우리가 일반 전표 그냥 입력하는 것보다 좀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조회 문제죠. 조회 문제는 우리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자, 7번에 나와 있는 1, 2, 3번의 그 조회 문제는 우리가 장부관리 쪽에서 조회해가지고 해당 거래처의 잔액이 현재 얼마인지 또는 어떤 비용의 그 계정 과목의 비용이 어느 달이 많고 어느 달이 적은지 이런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7번에 1번 보시면요. 자, 6월 30일 현재 매출처 우진 상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진 상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보니까 우진 상사라는 거래처. 자, 그래서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자,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는 다 불러오면 너무 많으니까 자, 우진 상사만 불러와서요. 114. 자, 조회를 해보니까 우진 상사는 지금 잔액이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진 상사는 외상 매출금 잔액은 800만 원이고요. 정수로 쓰면 800만 원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통신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은 얼마냐라고 나와 있네요. 자,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에서 금액을 조회해야 되니까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서도 볼 수 있고요. 뭐 나중에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서도 볼 수 있는데 자, 계정별 원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니까 상반기 기간을 설정을 해주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통신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통신비니까 자, 800번대인 자, 814 계정코드 814 입력을 해주면 자, 월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계가 있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면 자, 이렇게 누계를 지워주면 월별로 각각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 자, 1월 4만원 92,000원 쭉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3월 달에 94,000원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만 물었으니까 금액은 94,000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반기 중 접대비를 가장 적게 지출한 월과 그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정별 원장 조회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계정
통신비를 접대비 813. 자, 조회를 해보면, 자, 지금 가장 적게 지출한 달하고 금액을 물었는데, 자, 1월, 2월 금액 쭉 나와 있고요.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은 지금 보니까, 2월 달에 67만 2천 원이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이네요. 자, 그래서 2월 67만 2천 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동일한 내용인데 계정별 원장이 아니라 자, 총계정 원장으로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부관리 쪽에 총계정 원장 조회해 보고요. 자, 여기서 똑같이 2번과 3번을 조회를 해보면 6월 30일에 계정 과목 814. 자, 월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달. 자, 가장 많이 발생한 달 3월이죠. 3월에 94,000원. 동일한 값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똑같이 접대비 813 조회해서 보시면 가장 적게 지출한 달. 자, 2월 달이 가장 적게 지출한 달이죠. 2월 달에 67만 2천 원. 동일한 결과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과 관련된 조회 내용이 나오면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을 활용해서 조회해서 확인하면 그렇게 우리가 좀 답안을 제출할 때 조금 수월하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21년에 96회 전산회계 2급 이론과 실무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금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합격률이 50% 좀 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 그 숙제에서 학습을 하면 합격을 무난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96회 전산회계 2급 기출 이론과 실무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